나무는 우리 지구에서 생명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어떤 나무는 믿기 힘들 정도로 거대하고 압도적인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나무는 아주 작고 연약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나무는 생태계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나무와 깊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였고, 비바람을 피할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였으며, 때로는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의미를 담아 나무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벌써부터 어떤 지역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용 전나무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도 한데요. 이게 너무 이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무는 예나 지금이나 인간 문화 속에서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여전히 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아마 존재조차 몰랐을지도 모를 기묘하고 놀라운 나무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몰랐을 수도 있는 이상하고 신기한 나무 2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2. 망고나무. 망고나무는 열대지역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나무종입니다. 울창한 잎을 가진 커다란 나무로 넓게 뻗은 가지와 선명한 색의 열매가 특징이며, 세계 여러 지역에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원래 남아시아가 원산지이지만, 망고라는 열매는 시간이 흐르면서 전 세계 가장 먼 지역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망고는 약 4,000년 전 인도에서 이미 의도적으로 재배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당시의 농업 문화 속에서 중요한 작물이었다는 뜻이죠. 또한 망고는 고대 산스크리트 문헌에도 등장하며 힌두 신화와 종교의식에서도 자주 언급됩니다. 이 때문에 망고는 단순한 과일을 넘어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망고는 무역로를 따라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탐험가들 사이에서는 귀중한 보물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망고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주요 생산국으로는 인도,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망고나무는 보통 높이 10m에서 12m까지 자라며, 열매뿐만 아니라 목재 또한 가구 제작 등에 활용됩니다. 망고 산업은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5천만 톤 이상의 망고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도는 전 세계 생산량의 약 40%를 혼자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망고나무는 경제적, 농업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이고 영적인 의미 또한 매우 깊습니다. 인도에서는 망고가 번영과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결혼식이나 종교의식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또한 망고나무는 가네샤와 시바 같은 신들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망고잎은 축제 기간에 집이나 사원을 장식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19위. 샌드박스 트리. 샌드박스 트리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열대우림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특히 자기 방어 방식 때문에 매우 기묘한 나무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무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샌드박스 트리는 보통 높이 15m에서 20m까지 자라며, 커다랗고 윤기나는 잎과 연한 초록빛의 작은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이 나무를 진짜 특별하게 만드는 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는 단단한 껍질 안에 씨앗과 끈적한 과육이 들어있는 구조인데, 완전히 익게 되면 갑자기 폭발하듯 터집니다. 이때 씨앗은 시속 약 240km에 달하는 속도로 사방으로 튀어나가는데, 이 때문에 이 나무는 흔히 다이너마이트 나무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이 폭발 현상은 열매를 먹으려는 동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씨앗을 넓은 범위로 퍼뜨려 새로운 샌드박스 트리가 자라도록 돕는 아주 효율적인 번식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위험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샌드박스 트리는 나무 전체가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씨앗에는 유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전통의학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또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 나무의 씨앗을 장신구로 만들기도 하는데, 이 역시 독성 물질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샌드박스 트리는 폭발성과 독성이라는 두 가지 위험 요소를 모두 지닌 나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대우림 생태계 안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18위. 감옥 바오밥 나무. 감옥 바오밥 나무는 둘레가 최대 14m에 달하는 매우 거대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원래 아프리카가 기원으로 알려진 고대나무 계열에 속하지만, 지금은 호주에서도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호주 킴벌리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나이가 약 1500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호주의 어두운 식민지 역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 이 바오밥 나무의 속이 빈 줄기는 즉석 감옥처럼 사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영국 식민당국은 호주 원주민들을 이 나무 안에 가두어 두었다가 근처 더비 지역의 감옥으로 이송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호주 역사 속에서 원주민 공동체가 겪었던 구조적 차별과 폭력의 아주 잔혹한 한 단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바오밥 나무는 생존 능력 면에서도 매우 독특합니다. 이 나무는 줄기 안에 엄청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무 중 하나입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극도로 건조하고 혹독한 환경의 킴벌리 지역에서도 오랜 시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나무는 관광객들이 직접 볼 수 있는 장소가 되었고 단순한 자연유산을 넘어 호주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게 만드는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무는 호주 원주민에 대한 역사적 부당함과 화해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상징물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17위. 무지개 유칼립투스. 무지개 유칼립투스는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 키가 크게 자라는 대형 나무로 높이는 최대 약 75m까지 자라며 줄기지름은 약 2.4m에 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나무가 주목받는 이유는 크기나 성장 속도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바로 믿기 어려울 만큼 화려한 색을 띠는 나무 껍질 때문입니다. 무지개 유칼립투스의 껍질은 표면이 매끄럽고 시간이 지나면서 얇은 껍질이 띠처럼 벗겨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안쪽에 숨겨져 있던 색들이 드러납니다. 껍질이 벗겨질 때마다 연한 초록색, 주황색, 붉은색, 보라색까지 여러 색이 겹겹이 나타나면서 마치 나무 전체가 무지개처럼 보이게 됩니다. 다만 인위적으로 재배된 개체들은 이렇게 강렬하고 다양한 색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선명하고 화려한 색을 띠는 무지개 유칼립투스는 자연 상태 그대로 자라는 경우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의 열대우림 지역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이 지역에서 자라는 무지개 유칼립투스는 그 색감이 특히 생생하고 인상적이어서 자연이 만들어낸 예술작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16위. 보틀트리. 보틀트리는 호주에서 자생하는 나무 가운데서도 가장 독특한 모습으로 손꼽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이름 그대로 병처럼 부풀어 오른 줄기 때문에 보틀트리라고 불리는데 한눈에 봐도 매우 이질적인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틀트리는 주로 강수량이 극히 적은 호주의 건조 지역에서 자라는데 이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기는 아래쪽이 크게 부풀어 올라 마치 거대한 물병처럼 보이는데요. 이 구조 덕분에 줄기 안에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극심한 더위와 오랜 가뭄이 이어지는 시기에도 저장해둔 물을 활용해 살아남을 수 있으며 최대 약 100m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보틀트리가 강인한 이유는 줄기 모양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나무의 뿌리 시스템은 땅속 깊숙이 뻗어 내려가 지하의 수분층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이 덕분에 퀸즐랜드 지역에서 흔히 나타나는 혹독한 가뭄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틀트리는 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형태와 구조 모두를 바꾼 정말로 영리한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위. 바레인의 생명의 나무. 바레인은 대부분이 건조한 사막 지형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척박한 환경 한가운데에 아주 이상한 존재가 하나 서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약 400년 된 메스키트 나무로 주변에 다른 식물이 거의 자라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홀로 살아남아 있어 회복력과 생존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무가 어떻게 자랄 수 있었는지는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사람들에게 큰 궁금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자연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존재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나무는 자프라고 불리는 종으로 중동과 남아시아 일부 지역이 원산지입니다. 원래 건조한 환경과 극심한 고온에 잘 적응한 나무이긴 하지만 이 생명의 나무가 특별한 이유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는 바레인 수도에서 약 10km 떨어진 언덕 위에 있으며 주변에는 눈에 보이는 물줄기나 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점이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나무의 뿌리가 지표 아래 깊숙한 곳에 있는 지하수층까지 도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나무의 생존을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전설도 전해 내려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 나무에 대한 신비로움과 영적인 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생명의 나무는 수많은 이야기와 전설을 낳았고 오늘날에는 관광객과 방문객들에게도 큰 의미를 지닌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내는 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생명의 의지를 상징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14위, 바오밥 나무. 바오밥 나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어떤 개체는 높이가 30m를 훌쩍 넘고 줄기지름은 최대 10m에 달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오밥 나무는 마다가스카르 섬과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호주 일부 지역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으며 아프리카 풍경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상징적인 나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독특한 형태의 거대한 나무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다른 지역으로도 옮겨졌고 현재는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오밥 나무는 수명이 매우 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마다가스카르에는 할머니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바오밥 나무가 있는데 그 나이가 약 1600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나무는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바오밥의 잎과 열매는 모두 식용이 가능해 오랫동안 중요한 식량 자원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역에 따라 바오밥 열매의 맛과 활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호주에서는 바오밥 열매의 하얀 과육이 상큼한 신맛을 띠어 샤베트 같은 맛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앙골라에서는 말린 바오밥 열매를 끓여 주스나 디저트 재료로 사용하고 짐바브웨에서는 신선한 열매를 죽과 섞어 먹거나 음료에 넣어 마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오밥 나무는 거대한 외형과 긴 수명, 그리고 인간의 삶과 깊이 연결된 활용성까지 갖춘 아주 특별한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위, 사슬에 묶인 참나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나무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과 미신, 그리고 감정이 깊이 얽힌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나무 역시 강한 전설과 불길한 이야기로 둘러싸인 아주 기묘한 나무입니다. 바로 사슬에 묶인 참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영국 잉글랜드 스태퍼드셔 주의 엘턴이라는 마을 근처에 있으며 나이가 1000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참나무에는 19세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섬뜩한 전설이 하나 얽혀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의 영주였던 슈루즈버리 백작이 어느 날 저녁 숲을 거닐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노파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노파는 작은 동전이나 먹을 것을 조금 달라고 부탁했지만 전설에 따르면 백작은 이를 거칠게 거절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자 노파는 분노하며 무서운 저주를 내립니다. 이 참나무에서 가지 하나가 떨어질 때마다 백작의 자식 한 명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저주였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백작은 곧바로 하인들에게 명령해 참나무의 가지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굵은 쇠사슬로 나무를 칭칭 묶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나무는 사슬에 묶인 오래된 참나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나무에는 무거운 쇠사슬이 감겨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전설은 더욱 음산해졌습니다. 실제로 백작의 가문에서 여러 아이들이 차례로 사망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노파의 저주 때문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고 질병과 사고로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는 일이 흔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전설은 늘 강한 힘을 가지기 마련이죠. 사람들은 현실의 가혹함보다는 숲속의 노파와 저주에 이 비극의 원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참나무는 기묘하고 음산한 분위기로 유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나무를 만지면 행운이 온다고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운을 불러온다고 생각해 가까이 가는 것조차 꺼리기도 합니다. 12위, 판도숲. 겉으로 보면 끝없이 이어진 거대한 숲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사실상 지구에서 가장 큰 단일 생명체 중 하나입니다. 이 숲은 무려 약 47,000그루의 포플러 나무로 이루어져 있는데 놀랍게도 이 나무들은 모두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합니다. 즉 하나의 뿌리 시스템에서 자라난 하나의 생명체인 셈입니다. 이 거대한 생명체는 뿌리에서 새로운 싹을 내보내 번식하는 방식으로 자라며 이런 형태를 클론 굴락이라고 부릅니다. 이 숲의 이름인 판도는 라틴어로 나는 퍼져나간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도 숲은 미국 유타주의 피시레이크 구규림에 위치해 있으며 그 역사는 최소 8만 년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숲의 면적은 약 107에이커, 축구장 수십 개가 들어갈 정도로 넓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살아있는 숲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판도숲은 눈에 띄게 쇠퇴하고 있으며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새로 돋아나는 어린 나무들이 성장하기도 전에 사슴과 가축에게 먹혀버린다는 점입니다. 이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생태계의 균형 붕괴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늑대 같은 최상위 포식자가 사슴 개체수를 조절해 주었지만 인간의 과도한 사냥으로 이 포식자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사슴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여기에 더해 가축 방목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면서 판도숲은 이중의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의 관리 방식에 몇 가지 간단한 변화만 주어도 판도숲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치가 늦어질 경우 이 놀라운 생명체는 우리가 지켜보는 사이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11위 월레미 소나무. 월레미 소나무는 흔히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닐 만큼 지구에서 가장 희귀하고 오래된 나무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무는 1994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위치한 월레미 국립공원의 깊고 외딴 협곡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시점은 비교적 최근이지만 이 나무 자체는 아주 먼 과거부터 지구에 존재해 왔습니다. 월레미 소나무는 고대 침엽수 계통에 속하며 아라우카리아나 분야소나무와 같은 아주 오래된 나무들과 가까운 친척 관계입니다. 잎은 짙은 초록색을 띠고 있으며 고사리처럼 보이는 독특한 형태의 잎이 가지 주위를 나선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나무가 진정으로 특별한 이유는 그 나이에 있습니다. 화석 기록에 따르면 월레미 소나무의 조상은 약 2억 년 전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던 시대에도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나무는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 그대로 공룡 시대의 숲을 떠올리게 해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야생 상태로 남아있는 월레미 소나무의 개체수는 매우 적기 때문에 호주 정부와 연구진은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극도로 엄격한 보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초 발견 지점의 정확한 위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사람의 출입으로 인한 훼손이나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해 철저히 비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종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월레미 소나무를 인공적으로 번식시켜 다른 지역에 심는 프로젝트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수억 년의 시간을 견뎌온 이 특별한 나무가 미래에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2. 데드블레이의 죽은 나무들. 나미비아에 있는 데드블레이는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기묘한 풍경을 가진 곳입니다. 이 지역의 이름은 죽은 늪이라는 뜻으로 그 이름 그대로 매우 건조하고 황량한 환경을 보여줍니다. 데드블레이의 땅에는 생명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습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이곳에서 자라던 나무들은 모두 말라 죽어 검게 변한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이 독특한 풍경은 과거 이 지역에 강이 흐르던 시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강이 범람하면서 일시적으로 습지가 형성되었고 그 덕분에 나무들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후가 변화하고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면서 주변의 거대한 모래 언덕들이 강의 흐름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물이 끊기자 이 지역의 나무들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었고 결국 모두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약 600년에서 700년 전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데드블레이에 남아있는 나무들은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버린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강렬한 태양빛에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변색된 상태입니다. 이곳의 풍경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분위기 때문에 영화나 예술작품의 배경으로 자주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꿈속이나 악몽 같은 장면을 표현한 작품들에서 이곳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9위. 용혈수. 이 나무의 이름은 마치 동화나 전설 속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들립니다. 바로 용혈수입니다. 용혈수는 잎이 늘 푸른 상록수로 예멘 인근에 위치한 소코트라 군도에서만 자연적으로 자라는 매우 희귀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오래전부터 신성하게 여겨져 왔으며 외형부터가 매우 독특합니다. 위에서 보면 마치 거대한 우산을 펼쳐놓은 듯한 형태를 하고 있어 한눈에 봐도 다른 나무들과 확연히 구별됩니다. 소코트라의 고대적인 풍경 속에 모여 서 있는 용혈수 숲은 마치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나무가 특별한 이유는 외형 때문만은 아닙니다. 용혈수는 상처를 입으면 마치 피처럼 보이는 짙은 붉은색 수액을 흘리는데 이것이 바로 용의 피라는 이름의 유래입니다. 이 붉은 수지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궤양이나 설사 같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쓰였고 바이올린 리스, 양모 염색용 염료, 도자기 접착제, 심지어 화장품이나 치약 재료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용혈수는 자연의 신비로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지닌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나무가 자라는 소코트라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지속되는 지역 분쟁으로 인해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독특하고 경이로운 나무가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아직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8위, 제너럴 셔먼 나무. 자이언트 세코이아는 미국 캘리포니아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자생하는 초대형 침엽수로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나무들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높이가 최대 약 90m에 달할 수 있고 줄기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굵으며 수명 또한 매우 길어 일부 개체는 3000년 이상 살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너럴 셔먼 나무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살아있는 나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의 나이는 약 2400년에서 280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물론 과거에는 제너럴 셔먼보다 더 크거나 더 높이 자랐던 나무들도 기록상 존재했지만 아쉽게도 그런 나무들은 현재까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제너럴 셔먼 나무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코이아 국립공원의 자이언트 포리스트에 위치해 있으며 하나의 줄기로 이루어진 나무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부피를 가진 나무로 공식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나무의 전체 부피는 약 1486세제곱미터로 추정되며 높이는 약 83.8m에 이릅니다. 비록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는 아니지만 부피와 질량을 기준으로 하면 제너럴 셔먼은 단연코 가장 거대한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나무인 만큼 보호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몇 년간 캘리포니아에서는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산불은 고대 숲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제너럴 셔먼 나무 근처까지 접근할 경우 산림당국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합니다. 실제로 이 나무의 밑동을 알루미늄 소재의 방화보호막으로 감싸 불길로부터 지키는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모습이 워낙 눈에 띄다 보니 마치 다른 나무들이 질투해서 더 초록색으로 변할 것 같다는 농담 섞인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7위, 월트 디즈니의 화석나무 그루터기. 이 나무는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전시물 중 하나이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높이 약 3m에 달하는 화석나무 그루터기입니다. 이 나무는 월트 디즈니가 직접 구입해 아내인 릴리언에게 생일 선물로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조금은 독특한 선물이죠. 이후 이 화석나무는 디즈니랜드에 기증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거대한 선사시대 나무 조각을 집에 두고 활용할 방법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화석나무란 수천만 년에 걸쳐 나무가 돌로 변한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광물화라고 불리는데 유기물이 점차 광물로 대체되면서 원래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굳어지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인 화석이 바위 속에 남은 평면적인 흔적인 경우가 많은 반면 화석나무는 입체적인 형태 그대로 보존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현상은 나무가 물속에 잠기거나 화산재에 묻히거나 산소 공급이 거의 없는 환경에 놓일 때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균이나 곰팡이에 의한 부패가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나무의 세포 구조가 광물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틀 역할을 하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돌이 나무를 완전히 대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겉모습과 나이테, 무늬까지 그대로 남은 화석나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6위, 소월의 나무. 이 나무는 브라질에 숨겨져 있는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나무입니다. 현지에서는 오래전부터 희망과 꿈, 그리고 소원을 상징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무는 브라질 아마존 지역이 원산지인 나무종에 속하며 나무의 소원을 비는 전통은 브라질 원주민 문화와 아프로 브라질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관습입니다. 여러 전통신앙에서는 나무를 신성한 공간으로 여겼고 자연과 영혼이 연결되는 매개체로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바람이나 기도를 나무에 전하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 나무가 자라는 지역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도시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전통 역시 도시 문화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신의 희망과 꿈, 간절한 바람을 천조각이나 천끈에 적어 나무의 가지에 묻기 시작하면서 이 나무는 본격적으로 소원의 나무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이 나무를 찾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 취업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 결혼을 앞둔 연인 등 각자의 바람을 안고 이곳을 방문합니다. 이곳에서는 나무에 소원을 걸며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5위, 애리조나의 크리스마스 주니퍼 나무. 이번에 소개할 나무는 앞서 등장했던 나무들보다 훨씬 더 아기자기하고 분위기도 한결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무는 I-17 미스터리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무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피닉스 도심에서 북쪽으로 약 90km 떨어진 주간 고속도로 I-17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높이는 약 6m 정도 되는 주니퍼 나무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장식이 달립니다. 하지만 가장 신기한 점은 이 나무를 누가, 왜, 언제부터 꾸미기 시작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주니퍼 나무는 일반적인 나무라기보다는 관목에 가까운 형태이지만 이곳에서는 마치 정식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화려한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나무가 극도로 건조한 사막 지역에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무는 특별히 설치된 관계장치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에 놓인 4개의 물통이 나무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통 역시 누가 설치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이 나무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묘한 감동을 줍니다. 이 크리스마스 나무는 이제 애리조나 전역에서 잘 알려진 존재가 되었고 매년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기쁨과 미소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4위, 와워나 나무. 와워나 나무는 한때 미국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사진으로 찍힌 나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나무는 마리포사 그로브에 있는 자이언트 세코이아 숲에 자리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줄기 아래에 뚫린 커다란 터널로 유명했습니다. 당시에는 자동차가 이 나무의 밑을 그대로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었고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금처럼 소셜미디어가 없던 시절이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볼거리였던 셈입니다. 이 터널은 19세기 말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뚫린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결정은 큰 실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차량과 관광객이 이 나무 아래를 지나갔고 그 과정에서 나무에는 점점 심각한 손상이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1969년 환경적 위험성과 구조적 손상이 커지자 차량 통행은 전면 금지되었고 이후에는 보행자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와워나 나무는 끝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2017년 강력한 눈폭풍이 몰아치던 날, 이 나무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시대가 끝났음을 상징하는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다행히도 마리포사 그로브에는 여전히 수많은 거대한 세코이아 나무들이 남아있으며 이 숲을 찾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압도적인 장관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3위, 메투셀라 나무. 이 나무는 정말 놀라운 존재입니다. 메투셀라 나무는 현재 인류가 알고 있는 나무 가운데 가장 오래된 나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나무는 미국 캘리포니아 동부 화이트 마운틴 지역에 있는 그레이트 베이슨 브리슬콘 소나무로 나이가 무려 약 4853년에 달합니다. 이 나무가 특별한 이유는 그 나이가 과학적으로 측정되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비복제 단일개체 나무 중 가장 오래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메투셀라라는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에서 따온 것으로 그는 900년 이상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이 나무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브리슬콘 소나무는 원래 극한 환경에서도 아주 느리게 성장하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강한 바람, 척박한 토양, 차가운 기온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성장은 느리지만 그만큼 수명이 길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종의 나무 가운데 1964년에 벌목된 한 그루는 벌목 당시 이미 4000년 이상을 살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일부 개체는 지상에 보이는 나무보다 뿌리의 나이가 훨씬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메투셀라 나무는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미국 산림청에 의해 철저히 비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나 외부인의 접근으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그래서 이 나무는 직접 찾아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도 전설처럼 전해지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위, 크룩드 포레스트. 폴란드 북서부 포메라니아 지역의 그리피노라는 도시 근처에는 아주 기묘한 숲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흔히 크룩드 포레스트, 즉 휘어진 숲이라고 불립니다. 이 숲에는 수십 그루의 소나무가 모여 있는데 모든 나무가 공통적으로 땅에서 자라난 바로 아래 부분이 이상할 정도로 크게 휘어 있습니다. 신기한 점은 이런 현상이 숲 전체가 아니라 아주 특정한 구역의 나무들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나무들은 왜 이런 모습이 된 걸까요? 사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명확한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가설은 나무들이 아직 어렸을 때 매우 무거운 눈에 눌렸다는 설명입니다. 이 지역은 겨울이 혹독하기 때문에 강설로 인해 나무가 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모든 의문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조금 더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지역에 비정상적으로 강한 중력 이상 현상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현상이 실제라면 나무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물체와 사람들 역시 영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설명은 다소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가설은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숲의 나무들이 1930년대에 심어졌다는 점에 주목해 당시 임업 종사자들이 목재 가공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나무를 휘게 키웠을 가능성입니다. 어떤 이유가 진짜이든 이 숲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수수께끼 같은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1위, 엘프 참나무. 마지막으로 소개할 나무는 일반적인 나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존재입니다. 자연물이라기보다는 마치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느껴지는 나무죠. 바로 엘프 참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영국 런던의 켄싱턴 가든에 위치해 있으며 나이가 약 900년 된 참나무의 그루터기입니다. 하지만 이 그루터기는 그냥 오래된 나무가 아닙니다. 정교하게 조각되고 채색되어 마치 수많은 엘프와 요정, 작은 요정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는 원래 리치먼드 파크에 있던 참나무였고 레이디 포티스큐라는 인물에 의해 기증되었습니다. 이후 한 사파가에 의해 동화 속 나무처럼 꾸며지게 되었는데 그 작업을 맡은 사람은 아이보 이니스라는 예술가였습니다. 이 작품을 완성하는 데에는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0년 이 엘프 참나무는 정식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었고 그해 이 나무에서 영감을 받은 어린이 그림책도 출간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엘프 참나무는 수많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동화 같은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